어서 오세요.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거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락 흐름에서 멈춤이 없이 오후 넘어오면서 또 한 번의 흔들거림이 확인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이라서 그냥 지수 안 보고 덮어놓고 외면을 하고 싶은 지금 시장인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덮어놓을 수만은 없죠. 빠른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시장은 지켜야 할 듯합니다. 저희와 오후 막판까지 함께 대응을 해보시죠. 저희 이슈부터 그리고 상세하게 어떤 전략이 지금 시작에서 가장 나은 답안이 될지 함께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일단 물가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계속 빗나가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그대로 국내 증시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를 이 점도 큰 폭의 하락세였는데요. 이 시가를 그래도 고점 라인으로 하고 계속 떨어지는 구간, 현재는 3.15%까지 하락폭을 키운 상황입니다. 2510선까지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파란불로 물들어 있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기관 쪽에서의 외면도 지금 가속화되면서 특히 더 강한 하락폭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보시죠. 수급 보셔도 외국인 쪽에서는 7거래일 연속 시장을 외면하고 있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규모는 3천억 원 이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은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현물과 플러스 선물입니다. 현재 지금 이 구간에 선물 쪽에서는 1조 계약 넘게 지금 순매도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수급적인 상황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차가운 시선이 큰 손들에게서 현재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역시 무섭게 떨어지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4% 가깝게 밀린 상황이고요. 포인트로는 30포인트, 830선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나마 이 안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LNF가 1% 정도의 빨간불로 선전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에코프로비엠도 어느 정도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전의 차가운 시선은 이어진 가운데 현재 장중 저점 라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셔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 공세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 500억 원 넘게 현재 순매도 포지션 기관 쪽에서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도 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제약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연저점은 이미 깨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의 전반적인 그림을 저희가 살펴감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가는 해안이 필요할 듯한데요. 그래서 하반기 바라보는 밴드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일단 증권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밴드 보시면은요. 지금 2400선을 아랫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증권 쪽에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지금 이 하단으로 잡힌 자리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면 더욱더 빠진 2150선까지 저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쪽에서의 그 시선도 상당히 차갑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노무라 쪽에서는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여기에다가 맥쿼리 쪽에서는 3,000이 아니라 2,800으로 그 상단을 낮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차가운 시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3,000으로 보는 증권사 보시는 것처럼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밴드가 설정이 된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하나씩 나눠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향방을 꼭 지금 이 자리에선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수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움직일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지수가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담아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대형주 어떡하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잡아야 될까 아니면 관망이 최선일까 오후장에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자리 대응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 강은보 센터장의 한마디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이렇게 크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름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뜨거운 여름이 있을지 물음표를 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기술적 차트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 신의 한수 시간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꾸려가봤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마감까지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부터 준비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반도체겠죠. 이에 대한 가장 냉철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들을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정말 짧은 시간 이 세팅을 하면서 센터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 새로운 숫자 많이 업데이트 해왔으니까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새로운 진단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한 번 더 지금 오후장 이 상황이다 만큼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저점이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센터장님은 지금 상황 보시는지 첫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도 기본적인 그런 어쨌든 금리 인상을 다 예상했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푸틴 텍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푸틴 텍스. 예, 그래서 푸틴 텍스 결제를 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곡물 가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전쟁 때문에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또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CPI 결과에서 나왔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 인상 50bp할지 75bp할지 저희도 정확하게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결국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글로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유인할 만큼의 상황인지 그냥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정도인지 이거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더라도 워낙 복잡한 변수들이 엮여 있고 특히 전쟁이라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방역도 사실 저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봐요. 정치적인 목적은 펀더멘탈보다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리더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가 아니면 2,500포인트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간다면 경기 둔화, 아주 GDP 성장률이 줄어드는 경기 둔화가 아니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는 경기 침체라면 하단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른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반도체주가 먼저 일어나면서 지수를 살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는 또 커머더티와 관련된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일 때는 사실 소비재 제품들 수요는 당연히 줄 거고요. 스마트폰, PC. 여기에 경기 침체로 정말 간다면 광고 수익 같은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그 서버 투자도 기존 계획에서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방어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 기업 실적이 다 안 좋아요. 글로벌. 네. 왜냐하면 부품이 없어서 장비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공급이 워낙 지금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2023년까지도 봐야 돼요.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올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 내년에 여기서 더 악화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면 내년에 사실 공급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운사이드는 분명히 제한적이지만 네. 크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20-30%씩 하락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커머더티 비중이 큰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등은 하더라도 TSMC든 아니면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반등이 선행돼야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기회를 잡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다른 것도 많이 보지만 비메모리보다는 당장은 메모리 업황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봐야 된다라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디램 가격에 지난달에 어느 정도 진정세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대만의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네. 올 작년 12월 말에 올해 1분기 디램 가격이 8에서 13% 하락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다음에 올 2분기 같은 경우에도 0에서 5% 하락한다 했는데 1% 하락했어요. 그래서 선전을 되게 했죠. 하락이 이제 멈추는데 지금 다시 이제 지금 뭐 스마트폰 PC 수요가 안 좋으니 3분기에 다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저희가 소통해 본 바로는 3분기에도 디램가 하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하락할 거로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의 주가는 뭐 3분기, 4분기 디램 가격 하락이 아니라 네. 내년에 디램 가격이 급락하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아하.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공급 능력이 안 늘다 보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디램의 빅그로스가 한 18에서 19% 나온다고 치고 내년에는 장비가 세팅된 게 별로 없고 리드 타임 자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디램의 빅그로스는 저희가 이런 상태라면 10%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10% 초반까지요? 예, 그러면 가격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디램 가격이 빠지려면 디램 빅그로스가 18, 9% 될 때 그 정도로 공급 능력이 많이 커졌을 때 가격이 급락이 있지. 근데 네.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가는 내년에도 디램 가격이 20, 30% 하락하는 걸 반영하고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주가는. 그러면 예.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리스크를 언급을 해주셔서요.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의 리스크도 다 반영하고 악재가 반영된 그 자리라고 지금 보시는 뭐 건가요?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디램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는 거 정도는 반영한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아무도 전자제품을 안 산다. 그럼 그거보다 더 빠지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 지금 불안정한 이 자리는 어찌됐건 반도체 업황 그 자체에 대한 우려는 내년 정도까지는 반영한 구간인데 전자제품 수요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위치다. 맞습니까? 범용 제품은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10%만 하락해도 많이 네. 빠지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뭐 올해 대비 이제 작년 대비 올해가 한 10%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서 네. 수요가 뭐 30% 빠지고 그 정도까지 반영한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면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근에 스마트폰 쪽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특히 더 놓고 본다면. 예, 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그 목표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 뭐 애플, 샤오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폴더블에서는 어느 정도 굳건하지만 이 스마트폰 수요가 약해진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단을 더 열어놔야 되는지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은 크게 하단의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네. 삼성이 뭐 원래 뭐 물량 목표치가 높았다가 네. 최근에 낮추는 거는 저희는 원래 그렇게 봤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별로 좋게 안 봤거든요. 아, 그 그래서 정도? 내부 네. 목표치를 낮추는 거지 실제로 삼성의 출하량은 아마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네. 2억 7천만 대 정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리고 하반기는 애플의 또 아이폰 14가 나오니까 스마트폰은 나쁜 거를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가 만약에 나빠질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고요. 기업들의 투자가 주춤하게 되면 서버 교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서버 신규 말씀이실까요? 이제 투자를 적게 하면 이건 이제 주가가 네. 바로 반등 못하고 좀 더 질질 끌게 되는 원인은 될 것 아하. 같은데 네. 그 배경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인텔의 컨퍼런스에서 네. 인텔이 이제 DDR5와 연동되는 사파이어 레피즈가 또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또 조금 딜레이 되긴 해요. 한 3개월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거는 크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텔이 기존 제품도 1년 반이 늦게 나왔고 네. 항상 늦게 나오는 회사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사파이어 레피즈보다는 그냥 기존의 아이스레이크를 올해 한 90% 이상 탑재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또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딜레이 되면 좀 김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계속해서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딜레이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인텔은 인텔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인텔만의 문제? 인텔 자체의 개발력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MD는 TSMC랑 협업해서 DDR5와 연동되는 그 제노아라는 칩이 제때 나옵니다. DDR5 시장 오래 있을 거예요, 서버에서. 아주 낮은 한 자릿수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PC 같은 경우에는 또 DDR5를 이제 탑재를 좀 많이 합니다. 특히 하이엔드 PC는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조금 둔감해요. 주로 네.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거는 저가 노트북이 좀 더 민감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뭐 의미 있게 깨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DDR5를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이폰 14가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교체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TSMC 같은 경우에 올 실적이 지난주 말에 나왔는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맞아요. 2달 연속이라고 제가 기사를 본 예.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업황 자체의 실적은 계속 견조한 상태라는 예. 의미일까요? 그래서 TSMC는 어차피 서버 쪽이 강합니다. 네. 매출이 큽니다. 이제 스마트폰보다.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아이폰 관련된 그런 A16 칩도 아마 매출에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 TSMC발 모멘텀은 계속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4월 실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대만 PC 회사들이. 네. 그래서 야, 이게 바텀이면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바텀처럼 숫자가 4월이 안 좋았고 5월에 많이 회복을 해요. 대표적으로 대만의 PC ODM 4개사가 매출액이 4월에 3월보다 35% 줄었거든요. 근데 이번 5월달 넘버는 21% 증가했습니다. 아, 이게 단순하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좀 섞여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별개로 봐야 네, 되는군요. 그냥 PC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번 4월달이 너무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아하. 안 만들고 있는 재고 소진했겠죠. 그렇지만 5월달에 다시 재생산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에이스, 아수스 같은 회사들도 4월보다 또 매출액이 한 14%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월달 넘버가 지나치게 나쁜 숫자였다는 거. 월 숫자라는 게 항상 그런 계절성도 있고 일회성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다행히 4월이 바텀일 정도로 5월이 가파르게 회복했다는 건 좋은 거고, 그다음에 TSMC를 필두로 한 대만의 파운드 회사들이 5월 달에도 또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적도 좋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일시적인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삼성전자가 궁금해서 TSMC 거를 면밀하게 봤더니 뭐 비슷합니다. 사상 최대 매출, 뭐 가이던스 상향, 삼성전자 비슷한 이슈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TSMC 주가가 또 잘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크로가 두려우니까. 그러면은 네. 사실은 이게 매크로 이슈에 대한 글로벌 큰 손들이 그냥 단순히 반도체주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먼저 사야 될 종목들을 피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고 TSMC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든 NXP든 뭐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제품이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그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나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도 관심이 가져질 것 같아요. 아, 순차적으로 그쪽에 가야겠군요. 예. 그건 어차피 지금은 너무나 싼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실적 가시성이 제일 강한 것부터 살 거고요. 그들이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발주자로 접어들 거고, 그 후발주자에 삼성 하이닉스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으로 인해서 그 빅 이벤트,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걸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전해진다면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기대를 해도 될까요? 저는 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정말 의미 있는 M&A는 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조그만 희망에 너무나 배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는 실적이 좋은데 가격에 빠진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가시성이 있는 기업들을 잘 사는 전략이 맞지. 네. 어떤 M&A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예. EUV 장비를 확보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뭐 TSMC와의 뭐 경쟁 구도니까 조금 더 이득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너무 많이 간 걸까요? 뭐 EUV 장비는 지금 많이 사야죠. 왜냐하면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지금 발주한 EUV 네. 장비는 96대인데 네. ASML이 올해 만들 수 있는 게 64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사고 싶어도 안 주면 안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슈퍼 우울이라는 네. 근데 뭐 평가도 어쨌든 있던데요. 그거는 서로 협력하면서 네. 내고를 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TSMC가 제일 많이 살 거고 두 번째가 삼성이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은 그거보다는 네. 경기가 정말 침체로 가는지, 그 다음에 침체 갔을 때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만큼 훼손되는지를 보고 그때부터 다운사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뭐 M&A든 뭐 EUV 장비 확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지금 수급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TSMC 중국 기업에 대한 이 대만 기업에 대한 매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흘러 들어오는 흐름을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네, 정리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매크로를 좀, 왜냐면 어차피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네. 갖고 있는 거는 저는 홀딩하는 것도 맞고요.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럴 때는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오히려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바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매크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는 게 먼저 확인돼야 돼요. 즉 실적의 가시성이 큰 회사가 매크로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면 그 회사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안 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간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뭐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그 밸류에이션에 지금의 그들의 레이더한테 밸류에이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과 실적의 가시성이 같이 결합된 회사. 근데 삼성은 메모리 비즈니스랑 스마트폰 비즈니스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저희는 뭐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네. 반대쪽에서 소비가 줄어서 스마트폰 수요가 30, 40% 급감할 거야 얘기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논리도 먹힐 정도로 경기 침체는 두려운 변수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끼리 성급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인디케이터가 되는 기업들이 먼저 반등의 주인공이 될 때 그때 이제 의미 있게 관심 갖는 게 삼성 하이닉스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 주식시장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손을 놓고 이걸 보고 있기는 정말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어렵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간망할 때도 네. 그 중요한 그 투자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현금도 어쨌든 종목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망도 투자 스탠스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럴 때 저점이 매크로 때문에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액션을 하기보다는 그런 뭐 당장은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을 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정말 이제 곧 있으면 2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잠정 실적 나오고 나서 이제 3분기에 대한 뭐 얘기들도 나올 거고 그때 사더라도 저는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사야 된다면 실적에 잘 나왔다면 시장 반응이 있어야 그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네. 정말 실적이 안 깨질 것 같고 가시성이 있고 왜냐하면 장기 계약하면서 주는 대로 이제 불러서 고객을 골라서 네. 주는 TSMC랑 NXP랑 TI 같은 회사들도 주가가 안 좋아요, 급락하는데 요즘. 네. 여기서 실적은 뭐 컨센서스는 이 정도 형성됐지만 그 컨센서스가 상당히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기업까지도 네. 우선적으로 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장의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바뀐 환경에 맞는 투자 스탠스도 저는 어쨌든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투자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 걸 계속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소부장? 여기가 답일까?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네. 상반기에도 버텨준 쪽이 이쪽이었고 특히 기판 네. 쪽의 랠리는 상당히 주목할 만했고요. 그러다 보니 네. 지금 오히려 모아갈 기회가 단기적으로 되는 건 이쪽이 아닐까 많이들 보실 것 같아서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아직도 우리 증시에 유동성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수급 면에서는 가벼울 거고 외국인의 매도도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소부장이 수급 면에서는 괜찮은데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장비 회사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비는 매우 장비 리드 선별적으로. 타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ASML이든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머티리든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이제 입고가 안 되면 나머지 장비도 굳이 미리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 회사들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은 이제 어쨌든 삼성이 기존 계획보다 좀 양산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쪽보다는 저희가 보더라도 수급적으로는 소부장이 맞지만 소부장 내에서도 조금 더 펀더멘탈로 좀 디펜더 될 만한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소재 기업들, 그다음에 네. 일부 부품 기업, 반도체 기판 기업들 이런 쪽은 조금 디펜드가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폴더블이 이제 예. 당연히 더 만들긴 하겠지만 정말 저거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폴더블 관련 기업들도 뭐 바이앤홀더보다는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앤홀드라고 이 스마트폰 쪽에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쪽 좀 넓게 다 펼쳐 놔볼게요. 저희 뭐 기판부터
지금 삼성전자까지 모아서 지금 당장 뭐 전략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다려 볼 수 있는 쪽을 베팅을 해본다면 예.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서 어차피 찾으라고 하면 삼성 하이닉스도 괜찮을 거고 그렇지만 긴 관점에서 네. 내년 내후년까지 좀 보시고 근데 정말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커버하는 기업이긴 하니까 아이폰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죠. 아이폰 14는 어느 정도는 경기를 조금 극복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이든 이런 기업들은 지금 하락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방어적일 거고. 예. 대형주지만 LG 이노텍과 같은 경우는 예. 애플 모멘텀을 안고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신가요? 예, 어쨌든 지금은 가시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삼성 가시성이 스마트폰보다는 있는 쪽. 아이폰 14가 조금 더 아마도 출하량 면에서의 리스크는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점을 단언하기는 힘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반도체 너무나 많이 들고 계셔서요. 기대해야 될 호재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악재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저는 세 가지를 봤고요. 네. 첫째가 이제 아이폰 14와 관련된 어셈블리가 제대로 되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특히 6월 말부터는 TSMC 실적이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PC가 너무 나쁘게 봤는데 다행히 이제 4월보다 5월이 많이 의미 있게 개선됐다는 거 대만 네. 기업들 그 부분은 좀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악재는 이제 정말 인텔이 너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그 기대를 모았던 제품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인텔의 제품도 많이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개월 이상 넘기진 않을 거다. 아니 그거보다 좀 더 늦더라도 예 그게 그래 긴 세월은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하프 아키텍처라고 해서 우리 새로운 또 텐서코어 GPU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랑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랑 아마 같은 시기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상당 부분은. 아하, 네. 그래서 그러면 DDR5에 대한 혜택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시점이 빠르면 올 4분기 후반,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게 구현될 때 과연 디램 가격이 20% 하락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건 내년에 디램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는 거를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또 정말 그게 늦어져서 내년에 그때부터 수요가 나온다면 DDR5 수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내년에 디램 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좀 아마 찾을 수 있는 네. 호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조금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큰 손들의 흐름이 들어오는지 조금 더 저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인 지금의 자리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진단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 새롭고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